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내가 아주 뛰어난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내가 이곳에서 조금 이렇게 산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할 이유가 없고 가서는 서로 또 다 나중에 그 에너지가 만나서 서로 그 고통과 그런 기쁨을 주고받고 똑같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그 굉장히 중요한 수호천사 메시지를 받은 게 있고, 이분이 이 음성을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기쁘고 감사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특히 오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삶이 너무 괴로워서 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셨던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이분의 삶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다. 정말 너무 이렇게 안타깝다. 이분의 그 말하는 입을 열면서부터 그냥 그 감정이 터지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괴로운 삶이었어요. 뭐 그 여러 가지 일례가 있는데 일단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에 아들을 바라는 그런 가난한 집에 거의 뭐 7형제 8형제 되는 그런 거죠. 딸 하다가 거의 마지막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낳지 않은 거의 마지막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부모님은 굉장히 그 아들을 낳기를 바랬고 그 어머님은 이분의 어머님은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에 동네도 제대로 못 따라다니고 그런 죄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다가 자기가 또 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그 자기 태어났을 때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저기 밀어놨대요.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이런 의미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 날인가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내가 상담하면서 그런 사연들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왜 자기가 태어난 애 자기가 딸이었다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 먹고 아니면 뭐 이 딸을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차가운 눈목에 밀어놓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딸이니 뭐 오죽했겠어요. 뭐 사랑은커녕 그냥 그 어린 시절 맞고만 컸던 거예요. 맞고만 엄마한테 그런 삶을 긁었으니 이 삶이 그게 정상으로 됐겠어요.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은 좀 아까 그 성격이 좀 극단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뭐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하는 그런 좀 유능한 학생이었는데 그 언니들 중에 정신이 나간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는 소위 말해서 뭐 옷 벗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언니였던 거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가 내가 이렇게 대장으로서 애들 데리고 학교를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그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와 수모와 괴로움을 겪으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막 좀 많이 때렸나 봐요. 그냥 태어나서 어머니도 이제 맨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가난한 삶에 키워야 했고 그런데 또 그 어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맞고 잠드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가 맞을 짓 해서 맞았지 이러고 자기는 자고 있는데 그 때린 엄마는 정작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자면서 그걸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에 대한 그 애증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평생을 이렇게 괴롭게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수련들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도 원하셨고
요점은 그렇게 괴로운 삶에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내면 아이가 굉장히 그냥 그 오랫동안 서러움에 복받치는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정말 많은데, 가족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내면 아이가 혼자서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표현이 내가 저 마음을 알겠다고. 자신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저 마음을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그렇게 다 이제 그 아이를 조금 다시 키워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너무나 빛나는, 정말 빛나는 아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로 갔더니 그렇게 힘든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힘든 동물들까지 돕는 그런 굉장히 멋진 행복한 충만한 삶을 사는 미래의 모습을 봤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미래 내가 그 현재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참 이러는 거예요. 미래 내가 현재 나를 보자마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느낌이 그래 웃으셨어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좋아요. 자, 바로 그 점입니다. 전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그래. 편하게 살아. 좋아요. 지금 네 능력으로 다 그렇게 발톱거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가만히 둬. 아하. 그렇게 애를 쓰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다 맡겨버려. 너를 돕고자 하는 주변에 에너지 있게 다 맡기고 그냥 편하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 그래요. 다 잘 될 거야. 그나저나 도대체 어떤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신의 영역을 눌려보고 싶었어.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 그래서 그것도 발전이 있는 거지만 다른 이들보다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제발 그러지 말고. 그래요. 다 지금 모든 건 다 네가 선택해서 온 거야. 그러니 참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 알든 모르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고집스럽게 지나치게 꺾이지 않았던 게 어쩌면 나중에 미래의 너를 만들었을 거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잘 살아왔고. 그런데 조금은 내려놔. 네 능력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데를 알고 싶어. 그렇게 쓰지 말고. 좋아요. 세월이 다 말해줄 거야. 좋아요. 도대체 현재 씨는 왜 그렇게 그런 영역을 넘보려두고 했던 걸까요? 인간 세상이 너무 재미없었어.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어.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잘나고 잘 못 나고가 없어. 잘난 사람은 에너지를 좀 더 가지고 왔을 뿐이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가지고 왔을 뿐인데 그 100% 에너지에서 네가 갖고 온 것을 작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그러지 말고 다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 인간은 똑같다. 천재들은 좀 더 배우를 많이 갖고 온 것 뿐이야. 에너지를.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삶이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는 삶이 반복되었던 걸까요? 지가 욕심이 많아서 어허.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온 거야. 아, 지가 설계가 와놓고 결국 맨날 울고 불고 난리잖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감에서. 자신감. 자신감보다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욕심이었지. 욕심.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그런 것도 있었고 막상 부딪히니까 너무 힘이 들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많은 경험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성장하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무 애쓰지 않아도 그 길이 네가 정해져 온 그 길대로 갈 텐데 항상 욕심이 앞서니까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거지. 그렇군요. 좋아요. 특히 엄마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생긴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그 가족들 나를 위해서 내가 다 내가 시스템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해놓고 왔으면서 못 견뎌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고마운 가족들이지. 어떤 점에서요? 가장 나를 내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만나는 남자라고 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일을 안 하거나 힘들게 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설계해가 온 거야. 그 사람들 절대 잘못이 아니고 아하. 내가 그렇게 내가 성장하려고 욕심. 아이고 그런 욕심도. 그래요. 어쨌든 이제는 그런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마음자세? 정말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 아하.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야. 좋아요. 내 주변에 친구, 동생, 언니,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포진시킨 사람들이야. 좋아요. 감사해야 돼.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하는 일 그냥 잘하면 돼. 항상 잘하잖아. 근데 괜히 딴 영역을 넘보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 현실도 꼬일 때도 있어. 그러니 너무 엉뚱한 영역을 엿보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잘 살고 있어. 혹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지금처럼. 좋아요.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이 너무 괴로워서인지 이렇게 그 당신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정말 너답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너무 잘나고 싶었어. 아이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편하게 갖고 편하게. 그것도 내가 가장 편하고 고요할 때 만날 수 있어. 항상 그럴 때 내가 얘기해주고 또 느낌을 줬는데 알아. 본인도 알면서 그걸 더 갈망하니까 그래요.
더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얘야. 그래요. 이 씨에게 어떤 관계인가요? 내가 아,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그 좀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이제 뒤에 이제 공통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볼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 쓸데없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 그 쓸데없는 고민이 뭐냐? 신의 영역을 자꾸 엿보고 싶어 한다. 왜? 삶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이분 표현은 재미없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고. 근데 정말 이분은 좀 그걸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했던 거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런 비슷한 성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은 뭔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너무나 못 견뎌야 한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의 무의식은 뭔가 나의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죠. 그런 욕구가 있는 게 우리의 무의식인데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되면 행복하지만 그게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무의식은 그 두 번째 전략으로 플랜 B라고 하죠. 최소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우리의 무의식의 특징입니다. 왜 안 되는지 원인이라도 알고 싶으면 최소한 덜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 특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비과학적인 비합리적인 해석을 찾기 시작하죠.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괴로운 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져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터를 잘못 져서 귀신이 뭐 지금 이 터에 있어서 자꾸 누가 귀신을 불러서 아니면 무슨 사주가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근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런 것들이 검증된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분은 좀 그게 극단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이런 수행이나 이런 걸로 풀려고 해서 갔었던 거고. 근데 그것이 막 잠도 안 자고 거의 뭐 소위 말해서 그냥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죠, 이분은. 그런데 그 모습에 대고 그 모습을 자기가 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이다. 그래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뒤에도 보강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100%의 에너지 중에서 조금 덜 갖고 더 많이 가져왔고 그랬을 뿐인데 그리고 이것마저도 다 네가 설계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 애증을 가진 너희 가족들도 다 네가 설계한 거다. 왜? 좀 더 욕심이 많아서. 욕심. 무슨 욕심? 성장하려는, 발전하려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더 많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체험이라는 거는 좋은 체험도 있지만 극단적인 좀 괴롭고 힘든 체험도 있어야 그런 고생 끝에 어떤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너를 괴롭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애증의 가족들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다 네가 너무 욕심 부려서 그렇게 설계한 거야. 다 네가 설계한 거야. 그런데 막상 경험하니까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다 네가 설계한 거야.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설계한 대로 가는 건데 네가 그러나 안 그러나 다 가게 돼 있는데 어차피 갈 거 그렇게 애쓰면서 가지 말라는 거죠. 애쓰면서 가지 말라. 다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 많이 하면서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아둥바둥 하지 말라. 이 단어도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죠?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아둥바둥 하지 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 삶의 괴로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고 극복하고 싶어서 신의 영역을 넘보려고 했던 그런 이분에게
세상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좀 해달라. 일단 이제부터 이제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아직도 괴로워하는 세상의 후배들에게 전할 만한 따로 없으세요? 너무 다들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것 같아. 그냥 다 똑같은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똑같은 100%라면 다른 세상에 내가 30% 보내고 20% 보내고 여기 10% 왔다면 아하. 나는 여기서 조금 부족한 존재야. 그렇지만 다른 영혼의 세계에 20% 30% 보내고 40%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들은 영웅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나는 내가 영웅이냐. 그러니까 똑같아. 아하. 절대 그렇구나. 내가 모자라고 네가 잘난 게 아니고 네가 잘하고 걔네가 모자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다 형제 자매라 생각하면 돼. 아하. 그렇게 그래요. 사랑하고 살면 후회 없이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보내고 어떨 때는 조금 보내는 그 기준은 뭘까요? 자기가 욕심이 어떤 영혼은 뛰어나니까 자기가 이미 다 경험해봤으니까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어떤 삶을 경험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행복을 선택하는 거지. 행복을 선택하면 경험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진보가 늦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장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신이지. 아하. 우리는 다 신인데 신의 세포 하나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인데 그거를 작은 프로테지 그러니까 신이지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렇군요. 그렇게 돌고 돌지.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괴로우면 전생에 죄를 졌다, 업이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고 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고통을 그냥 불구자로 태어나는 사람, 정신병자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말하자면 이제 큰 영혼이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든지 못 견뎌서 하지만 그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체험을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선택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동종의 그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가족들도 우리는 이 형제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으면 그 고통을 다 같이 받잖아. 아하. 그런 어떤 그곳으로 가족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같은 고통을 안고 오는 거지. 아하. 이 가족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영혼의 그룹에서 자기네들 그 영혼의 가족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오는 거지.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이번 삶에 에너지를 조금 보내면 다른 세상에서는 영웅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세상은 동시에 존재하는 걸까요?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동시에 존재하지.
그래요. 그럼 그렇게 그 다른 세상에 있는 나와 또 교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내가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 좋아요. 그래서 뭐 도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가끔씩 아주 조금씩 맛을 보니까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지. 좋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일부러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태어나서 괴로운 삶을 살고 삶을 좀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서 내가 아주 뛰어난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내가 이곳에서 조금 이렇게 산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할 이유가 없고 가서는 서로 또 다 나중에 그 에너지가 만나서 서로 그 고통과 그런 기쁨을 주고받고 똑같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기를 바래요. 좋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와서 너무 인생에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라든지 너무 뛰어난 천재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 어떤 쪽에 많이 갖고 온 거지. 그런 사람들을 또 자기도 그렇게 천재적인 면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살면 좋아요. 되는데 그 아주 교만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체험하고자 한 거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 결과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그렇군요. 좋아요. 그 혹시 아까 자살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자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살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가한 욕심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을 시스템에가 왔을 때 결국은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그래요. 좋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바는 따로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 너무 멋진 사람들.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강인하고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 가장 신의 그런 어떤 좋은 사랑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한국 힘든 선택을 한 사람들. 그래요. 어쨌거나 이 힘들게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참 멋진 사람들. 그 영혼의 성장이 참 아주 앞으로 참 미래가 밝은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해요. 좋아요.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이 남은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너무 현실에 급급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소중한 사랑을 주변에 많이 표현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도 이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다 잊어버리고 잘 살아라. 지금처럼 열심히
과거 미래 생각하지 말고 음흠. 현재에 충실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끝나게 됐고요. 그 이분은 이게 꽤 좀 이렇게 질량대로 하느라 길었는데 자기는 그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다고. 정말 자기가 지금 뭔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런 느낌으로 정말 거의 그 1시간이 넘는 상담인데 5분밖에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해가 하셨어요. 이게 그 체면이 좀 깊이 들어가는 경우에 생기는 좀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게 느껴지거나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물론 이제 그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체면을 이렇게 깊게 거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는 깊은 체면에 제가 추구하는 체면은 아니에요. 이 상담하는데 깊은 체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상담은 굉장히 얕은 체면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얕은 체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으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도 나누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체면이 깊이 들어야지만 상담이 되고 깊이 안 들면 상담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좀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아주 깊이 몰입을 하셨던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그 참신한 아주 그 요즘 시체말로 신박한 개념이 나오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은 어떤 그 100%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에너지를 나눈다는 겁니다. 나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세상에 존재하는 나에게 그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서 그 100%를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에 나에게 한 30% 보내고 저쪽 세상에는 10%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를 나눠서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삶에는 좀 더 많이 보내는 그런 삶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삶은 그 삶에서 영웅이 되는 거죠. 뭐 베토벤, 천재, 막 무슨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작게 태어난 그런 삶은 조금 더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체험하고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힘든 것 속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할 텐데 이제 게임을 할 때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난이도 설정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난이도 설정을 해서 아주 쉬운 똑같은 게임인데도 쉬운 난이도로 들어갈 수 있고 어려운 난이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그 현질을 한다고 그러죠. 현금으로 나의 그 레벨을 아예 쌓아서 아예 그 만렙을 채운 다음에 게임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의 그냥 시작부터 에너지를 꽉 채워서 시작하면 그 게임에서는 내가 거의 영웅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영웅의 삶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말입니다. 아예 그냥 최고 난이도로 최고 어려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막 기관 단총에 아주 그 최신식 무기를 다 갖추고 게임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돌도끼 하나 가지고도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어렵겠죠. 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핸디캡이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서 나온 게 개념이 그 에너지 100% 에너지를 나눈다는 거. 나눠서 이렇게 여러 세상에 나에게 나눈다는 거. 이게 너무 참신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너무 인상적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행우주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요. 멀티버스라고도 하죠. 요즘 그 마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운 삶을 선택하는데 그게 어쩌면 그 욕심에서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이렇게 괴롭다는 건 다른 세상의 어떤 나는
영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괴롭고 잘나고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다 하나로 만날 거다. 다 하나로 만날 거다. 왜? 우리는 다 신의 일부이니까. 신의 세포 하나이니까.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참신한 개념이었고, 이게 우리 삶의 그 엽이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전생에서 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그런 체험이 필요해서 내가 선택한 체험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다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단지 초기 세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왜? 과욕을 부려서, 못 견뎌서. 물론 그것도 선택이니까는요. 그래도 그런 선택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일을 좀 멀리 둘러가게 만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앞선 여러 가지 메시지는 나오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참 이 개념을 얘기할 때마다 좀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삶이 괴로운 게 이게 내가 선택했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개념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기도 해요. 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괴로움 자체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한 그런 성장을 선택한 거죠. 그만큼 더 큰 원과 그 자신감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이 삶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원망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 순리대로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우리는 신의 하나가 되는 그 순간으로 빠르든 늦든 다 한 자리에서 모인다는 거. 그 누구도 낙오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저는 신과 나는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제 삶을 크게 바꾼 그 믿음이나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벌받고 예를 들어서 지옥에 던져지거나 심판받지 않는다. 어떤 누구도 어떤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신에게 나중에 하나로 모일 거라는 거. 그리고 그 각자의 체험을 다 함께 나눌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모든 삶의 두려움을 크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 자신감과 여우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좋은 첫걸음이 바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신과 한 부분이고 신의 한 곳으로 모일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데, 그 괴로움을 더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영상, 좋은 메시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5분인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초과됐어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서.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좀 깊이 들어갈수록 좀 짧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좀 본인에게 어떤 것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현재 나를 보니까 그죠? 진짜 너무 이상한 곳에 지금 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그 어떤 신을 만나야 된다. 아. 아,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이 삶이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웠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너무나 이 삶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잘하고 있고 잘 살아왔어. 그런데 조금은 내려놔. 이미 인간 능력이 아닌 거 알고 싶어 애쓰지 말고 세월이 다 말해줄 거니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뒤에도 계속 해주셨어요. 이게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죠?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들어보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딱 맞는 아무튼 너무 좋은 체험 하셨고요. 이때 나온 메시지가 너무 좀 심오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음성물 좀 공유해줄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이제 아니 한 했으면 좋겠다. 5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너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아, 너무 다행이다. 평소에도 생각해봤던 개념인가요? 아니 그게 네. 명상 중에 그게 들어왔는데. 명상 중에. 그 말을 제가 했나요? 아, 했어요. 네.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희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나 큰 위안과 희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정말 좋은 체험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감사합니다. 체험이었고요. 그래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잘 사실 거니 걱정 안 하시고요. 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